유튜브 채널 아주경제TV에서 보내드리는 대하라이브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는 KBS 도쿄 특파원 KBS 보도국장의 역임한 류균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류균 교수님의 일본 이야기를 통해 과거 한일 관계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조금씩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인데요. 일본은 작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연기를 했는데 이제 곧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다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이제 7월 23일, 50일 남았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일본 여론의 50에서 70%가 도쿄올림픽은 취소돼야 된다 또는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정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를 포함한 현재 일본 정부와 여론에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비용입니다. 작년에 올림픽을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면은 한 1조 엔 정도. 근데 지금은 3조. 올해 많이 이걸 못 한다면 30조,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우선은 정말 부담하기 힘든, 호사가들은 지난 일본의 30년을 돌아보면 90년대 버블이 한참 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도 이번 올해 도쿄올림픽을 치르지 못한다면은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2011년에 동일본 지진, 우리 이 시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을 포함해서 끔찍한 3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지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일본 정부로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쨌든 올림픽을 치러서 이것을 만회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천재지변이나 위험성은 너무 많죠. 준비 대회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코로나가 또 좀 불행하게도 더 창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본은 하루에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일본 정부가 지금 9개 도현에 걸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은 것도 있고, 여전히 전망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이번 7월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은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국가 이벤트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2019년 7월에 일본이 그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한국의 국회에서는 그 뭐 지금은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만 2020년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이제 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뿐만 아니라 요 얼마 전에도 네. 또 일본의 저 안내 책자의 지도에 네. 독도가 표기가 일본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크게 말썽이 돼서 네. 여권의 그 핵심 인사가 보이콧 해야 된다. 독도를 삭제하지 않는 한 일본 지도에서 네. 이런 그 강력한 프로테스트가 있기도 했는데 어찌 됐건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적 그런 교정 수단으로 보이콧 얘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을 한국의 한국 국가 전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한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왜 상식이 아니냐 하면은 올림픽이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쿄 올림픽은 엄청난 일본 정부의 축제인데 그 비싼 경비 예산을 들여갖고 마련해둔 축제인데 그 주변의 마을이 온통 역병이 창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그 축제를 취소해라, 잔치를 취소해라 하는 것은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역병을 물리치는데 뭐 힘을 빌려주고 또 손을 내밀어주고 무사히 치르기를 바란다. 이런 쪽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익도 국가의 존엄성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사실은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네. 모든 것을 거기에 기울여 가지고 달려온 그런 하나의 재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든지 참여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인도주의적 그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위험성은 너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당사국인 일본 정부가 대단히 고민스럽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또 어쨌든 뭐 도쿄 올림픽이 이제 곧 열릴 텐데요.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열리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도쿄 올림픽과 함께 좀 같이 부상하고 있는 큰 문제로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네.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올림픽하고? 네,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올림픽과 동시에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건 아니죠. 준비를 방류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확히는 2년 후부터 바다로 내보내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한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결정을 하면은 2년 후에 틀림없이 방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단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기 전에 지금 그 물 자체에 대한 검증이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괜찮다, IEA도 괜찮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린피스라든지 여러 그 국제 환경제에서 아직도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각국의 선수단에서 걱정하는 것은 일본에 가서 그 동일본 그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팬딩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올림픽하고도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게 좀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는지 좀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점일까요? 예,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사실은 원자로가 그 열을 식히기 위한 그 냉각수가 끊임없이 원자로에 공급이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때 지진 때문에 정전이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하는 시설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원전의 120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방화벽이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터뜨린 그 원자폭탄 빼고 자연재해처럼 일어난 것이 체르노빌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원자로 그 문제인데 이 체르노빌은 지금까지도 그 반경 34km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지금 체르노빌은 사실 러시아도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자존심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와서 현재로서는 그 주변이 낙원처럼 가꾸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들어가 살지 않고 그 자리는 비워놓은 채인데 지금 일본이 문제를 하는 것은 그 원자로 냉각수 오염된 냉각수를 이걸 방류를 한다. 그 방류를 하면은 적어도 가장 가까운 나라는 당연히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렇게 가까운 타이완이 두 번째로 그 해류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인접 국가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100% 확신이 있지 않은 한 방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의 설명으로는 그 방류하게 될 오염수가 이 IAEA의 기준치를 밑돌고 있고 안전하다. 또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특히 뭐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사실은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단순한 어떤 그 피해의식, 민족 감정을 떠나서 조금 그 느슨한 비유일지 모르지만은 이 원자력 그 방출수가 아니더라도 해마다 여름이면은 그 태풍이 태평양에서 온 태풍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또 대만을 거쳐 한국까지 거슬러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지정학적인 그 피해 아닌 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일 양국의 또 다른 지정학적인 환경의 숙명인데 이런 그
원자력 이 오염수가 가장 먼저 한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물론 이것이 주로 해류는 저쪽 태평양 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류에 지류라는 게 있고 네. 숨어 있는 밑에 그 있는 압류라는 것이 끊임없이 한국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상 일본의 해산물, 수산물, 더 심지어 채소, 야채 이런 것도 일본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민성이에요. 네. 그건 누가 뭐 강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발적으로 그건 이런 문제가 한일 양국에 당연히 개입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본으로서는 투명하게 한국 사람을 안심시켜야 되고. 네. 근데 자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 원자력 오염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이 한국처럼 한국 같았으면요 벌써 촛불데모 나고 엄청난 반발이 시민사회에 퍼져나가요. 네. 근데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처럼 엄청난 그 반발하지 않고 열심히 프로테스트 합니다. 지식인도 하고 시민들도 하는데 일본의 정서, 일본 국민성이 한국처럼 뭐라고 할까 요란하지 않다고 그래야 될까? 극성이지 않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나 어떤 것이 좋으냐? 우리는 그렇게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대안을 찾아내는. 네. 일본은 그런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이 적극적이고 재빠른 대응을 못하고 국민성이 그것을 인내해 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네. 실제로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는 일방 우리 스스로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 가지고 마스크도 뭐 거의 100% 시책에 따라주고 또 그것을 우리 행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 이게요 정말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이 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한국의 예에서 IT 산업 한국의 디지털 체계화된 디지털 기술 이런 것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대응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모범 대응 국가다라고 정평을 얻는 이유. 일본은 거꾸로 그렇게 경제력이 발전을 하고 정말 고도로 훈련된 국민성과 잘 따라주는 국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민하게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일본 정부 스스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한국의 이 원자력 방출수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자세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이웃나라 일본이 밉다라고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도 일본도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이 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특히 이웃나라의 한국에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또 뭐 IAEA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앞서서 뭐 굉장히 치밀한 외교를 좀 보여줬구나라는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IAEA에 대한 그 일본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그 어떤 것에 우선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일본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정말 국가의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그 결과 이것은 더 검증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설명 이거 존중할 수밖에 없죠. 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무슨 후진국 정부도 아니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억지 얘기를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양대 축인 미국과 IAEA가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여진다. 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억셉트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고는 지금 우리 원자력 방출수가 인류의 앞으로 미칠 수도 있는 해악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너무 희박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경고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과학적인 검증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게 그 한일 관계라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오염수 해양 방출이 그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거의 뭐 30년에 걸쳐서 이 긴 기간에 이루어지는 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이 설명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게 뭐 자명하고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뭐 30년 동안 길게 끌고 갈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번 이 방출수 문제는 또 다른 또 한일 관계에 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좀 안 좋은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우려가 네. 되는 부분도 네, 사실은요, 이 원자력 방출수의 문제는 한일의 문제 이전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이것이 방출이 된다. 네. 그러면 30년 동안 방출되는 그 방출수를 전 세계에 이제 퍼져 나갈 텐데 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네. 이거는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문제 이기에 앞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은 지금 일본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더 전 세계에 대해서 그 믿음을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림픽이라든지 한 정권의 그 진퇴 때문에 계속 강변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소홀하는 것을 지나친다든지 지나치고 간다든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당한 프로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대이냐 이런 것도 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제가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게 2015년 12월 28일이었단 말이죠. 2016년 8월에 조 바이든 네. 그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느 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꼭 둘이를 하는데 내가 마치 이혼 상담사 같았다라고 수리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네. 그 위안부 합의를 뒤에서 도출을 해놓도록 외교적 중재 내지는 압력을 가한 그 얘기를 그 반년 후에 털어놓았습니다. 네, 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이었지만 20년간을 상원에서 국제적인 외교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은 자기의 그 경험의 일단을 그게 털어놨는데 지금 한일의 이 원자력 방출수 문제를 한일의 문제만으로 볼 게 아니라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원자력 방출수에 대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 기구가 동원돼서 조사해도 이것은 믿고 할 수 있다. 이 노력은 미국도 기왕에 미일 공조 체제와 같이 간다면 그 의무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줘서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한일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극성 없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소위 시체말로 쌍지팽이를 짚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네. 대한민국이 개찌 붙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개찌 말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회방 놓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비난이나 성명만 발표해서 이거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원자력 방출수 얻어다가 우리 기구에서 정밀 검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방출수 중에서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인체에는 얼마 큰 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한국의 과학과 한국 정부의 공신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시킴으로써 네. 한일 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일의 그 미묘한 어려운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역시 그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서로 각을 세우고 이렇게 다투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니 이 한일 관계가 만약에 매우 좋았다면 서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그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국민을 안심시키는 또 그런 방향으로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던 게 아닌가 되게 좀 아쉬움이 남는 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반드시 그런 쪽으로 네. 한일 관계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이런 자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류경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